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안에 열린 어느 독자가 보내온 편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생에서 나는 정조대왕의 호위무사였다. 제3화 2015년 9월 14일이다. 바빠서 술을 보름 정도 먹지 못했다. 명상호흡을 하다 졸음이 몰려와 잠을 정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윽고 멘탈 스크린이 열리고 다음과 같은 전생을 보게 된다. 첫 번째 전생과 두 번째 전생 사이에 한 번을 더 태어났는데 1769년이다. 나는 내금이 소속이었고 궁궐 밖 외곽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가족과 함께 살았다. 어렸을 때부터 창검과 궁술에 능했으며 무과를 통해 군영 몇 곳을 거쳐 금군에 근무했다. 새로운 왕에 등극하고 변화가 찾아왔다. 금군을 포함하여 무과에서 뽑힌 무술에 탁월하고 기와 용무가 단정하며 가문에 흠이 없는 자 중 왕의 친위 호위무사를 뽑았다. 무과를 통한 내금이 소속인 나도 지원했고 많은 경쟁자들 중 운 좋게 뽑혀서 장용위로 들어갔다. 동료들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샀고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후에 더 많은 병사들로 충족되어 규모가 커지고 나는 10여 년을 장용영에서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했다. 어머니는 전과 떡을 해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잔치를 하며 나의 출세를 자랑하셨다. 그 당시 우리 어머니는 백발이셨고 은비녀를 착용하셨으며 날씬하셨다. 연세에 비해 허리도 꼿꼿하셨고 굉장히 엄하셨다. 나는 내금이군 당시 계급이 부사정이었고 장영위로 보직을 옮기면서 정사관으로 승진했다. 전하께서는 금원을 산책하기를 좋아하셨다. 햇살을 즐기며 사색을 하길 즐기셔서 자주 금원으로 가시었다. 그날도 2~3시경이 되어서 피곤하다 하시며 어가를 타고 금원으로 향했다. 실록이 우거지고 햇살이 눈부셨다. 나뭇잎이 반짝거리며 마치 등을 견듯 환한 녹색 빛을 반사했다. 바람도 산들산들 기분 좋게 불어오고 서서히 유유자적 행차하는데 이때 자객들의 급습이 일어났다. 어가 행렬 우측 앞 사람이 앉거나 엎드리면 숨기 좋을 만한 비스듬한 얕은 계곡이 있었다. 후에 이곳 구릉지는 왕의 신변 보호를 위해 나무도 베어지고 평평하게 다져진다. 그곳에 몸을 숨긴 자객들은 활을 쏘았고 맨 앞서 호위하던 군사들이 두 서너 명이 쓰러졌다. 전하를 호위하라. 자객이다. 진영을 갖추어라. 나는 칼을 빼어들었다. 말이 화살을 맞았고 넘어지는 마루름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앞장서 20여 명을 이끌고 언덕을 뛰어 내려갔다. 적들과 혈투가 벌어졌다. 우리가 누군가 무예로 난다 긴다 하던 용맹한 장용영 호위 무사들이 아닌가. 나는 무예로서는 겨루어서 단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었다. 자객들은 우리의 적수가 못되었다. 수명의 자객들을 베고 나는 생포하기 위해 그놈들을 뒤를 쫓았다. 그때 바람을 가르는 듯한 활수의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퍽 하고 쓰러졌다. 왼쪽 가슴에 활을 맞았다. 너무 아팠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객들은 재빨리 사라져 갔다. 뒤따라오던 부하들이 나를 안아 소나무 기둥에 반쯤 기대게 했다. 호흡이 가빠졌다. 숨을 내쉬지 못하고 정신은 혼돈의 상태로 빠지기 시작했다. 나의 마지막 말은 전하는 무사하십니다.
역적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나는 붉은색 도포를 입은 채 숨을 거두었다. 내가 죽은 후 왕명에 의해 장용이 대장을 불러 배후를 발본색원할 때까지 증거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 이 일을 함구시키고 수사를 비밀리에 진행시켰다. 이때 이미 전하께서는 그 당시 배후 세력을 알고 있었고 당시 뭔지 모르지만 전국이 경색되어 있었으며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다. 나는 무관이었기에 그저 호의에만 충실했으며 윗선에서 지시하는 일만 묵묵히 따랐다. 언제든 만일의 비상사태에 준비하라 하셨고 나는 더욱더 전하의 신변 보호에 신경을 썼다. 그런 사건 이후에 전하는 다만 증거가 불충분했기에 단 한 번에 그들을 뿌리를 뽑는 발본색원을 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은 후 달포 남짓 지나지 않아 전하는 갑자기 돌아가시고 사서에도 그날 일은 어느 기록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 일의 계기로 왕의 호위 부대인 장영영은 전하의 죽음과 함께 뒤해가 지나 폐지된다. 나의 사후 전하께서 평생 받을 녹봉과 토지 비단을 하사하셨다. 그날 내가 죽은 날이 내 나이 32세 되는 해였다. 아내와 어머니는 함께 살았었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 나는 그 당시 일남일녀를 두고 있었는데 내가 죽은 후 만삭이던 아내는 내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해산을 했다. 그래서 이남일녀를 두게 되었다. 내가 죽은 날은 1800년. 바로 그날이 내 생일인 6월 12일 오후이다. 금원은 지금의 비원이다. 그 당시 내가 근무할 때는 금원이라 불렀다. 나는 금원이 다른 어느 곳의 지명인 줄 알았다. 그러나 후에 다시 그곳을 리딩할 때 비원이 곧 금원임을 알았다. 제가 모시던 분은 후세의 정조대왕이라 칭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없다 하지 마시고 내가 체험하지 않았다 하여 허구라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계란을 깨고 나왔을 때 병아리가 깜짝 놀라본 경이로운 세상이 진짜이듯 이 세상은 스위스의 시계 부속품보다 더 정밀하며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에드가 케이시, 스베덴부리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깨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아집과 한 줌의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색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진정한 에드가 케이시나 스웨덴부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글을 쓰거나 이야기하면 영매자나 무당이나 또라이로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쓴 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짧게 몇 번의 글을 쓰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내용은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는 제 와이프도 그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또라이로 알지 않을까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글을 읽고 영적으로 깨닫고 더욱 성숙해진다면은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의 의식만 확장한다면 유체 이탈을 하지 않고도 어느 곳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는 경이로운 곳입니다. 수많은 생명체가 있고 수많은 차원이 존재하며 오늘도 모든 만물은 아스라이 쓰러져 가고 화살 같은 햇살을 막을 수 없어 물밀듯 번져 터져 오듯 오늘도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는 출렁이는 바다이며 오늘도 생명의 노래를 합니다.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 인연법에 따라 공명하고 화음을 냅니다.
이 우주는 의식에 의한 세계이며 의식의 바다입니다. 우리는 그 의식을 바다에 던져져 영원히 표류할 뿐. 이렇게 세 번째 이야기도 끝이 납니다. 다시 한번 사연을 보내주신 거사님께 감사드리고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